네, 안녕하세요, 박준사입니다. 네, 2025년 2월 10일 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갭 하락 출발했던 위클리 옵션 만길이었는데요. 오늘 떨어졌던 부분을 모두 커버하고 올라오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또 이번 주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간단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 사항인데요.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의 금요일 야간 선물 종가가 330.5로 갭 하락 출발 예정이었습니다. 갭 하락 후에 329까지 시장이 아침에 흔들린 뒤에 하루 종일 개인들의 위클리 풋옵션 매수 증가와 월물 콜옵션 매도 증가로 인해 천천히 반등세 마감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가장 하이라이트였던 삼성전자가 오늘 저점 52,900원 대비 고점 55,900원까지 3,000원이나 진폭이 발생했죠. 그래서 오늘 시장을 후반부에 끌어올리는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줬습니다. 자, 바꿔 말하면 근데 삼성전자가 이만큼이나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크게 올라가지 못한 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기여도에 비해서는 오늘 시장이 그렇게 화력이 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왜 그랬냐면 오늘 자금의 돈의 이동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르는 만큼 나머지들 시총 좀 두꺼운 큰 쪽에서 좀 빠졌다라는 건데 오늘 일단 하이닉스에서 올라오지도 못했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좀 많이 빠졌던 게 후반부에 조선주들이 좀 빠졌죠. 조선주들을 모두 합산하면요 시총이 70조 80조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조선주들이 후반부에 좀 차트 보시면 자, 카카오도 마찬가지. 카카오가 후반부에 이렇게 빠졌죠. 예, 좀 최근에 상승했던 종목들. 그 다음에 조선주들 중에 하나오션 후반부에 갑자기 더 빠지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후반부에 빠졌죠. 근데 그 후반부에 이 돈이 이렇게 갑자기 빠지는 돈들이 삼성전자로 이동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시총하고 올라가는 시총을 전체적으로 이게 상세 처리가 돼서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의 움직임 대비해 가지고는 조금 올라온 폭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위클리 옵션 만기일 영향도 당연히 컸죠. 위클리 옵션 만기 이상 오늘 개인들의 이제 콜풋 모두 녹이는 과정이 오전까지 좀 진행이 됐고 오후에는 335에 대해서 결제 싸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35 콜옵션을 위클리 콜옵션을 결제시키고자 하는 금융투자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개인들이 좀 껴 있었고 그 다음에 335 위클리 콜옵션을 결제시키고 싶어하지 않는 매도 포지션에 외국인 대량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335 싸움이 강하게 걸리면서 삼성전자가 크게 반등하고 상승했지만 시장은 그렇게 세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동안에 삼성전자 외적으로 많이 매도가 나왔기도 하지만 선물에 대해서 큰 상승이 없었고 선물이 따라오질 못했고 지수 선물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도 오히려 매도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시다시피 후반부에 매도가 늘어나는 모습까지 잡혔죠. 그래서 오늘 조금 아쉬운 거죠. 삼성전자가 이만큼 올라갔는데 시장이 거의 효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일 과연 그 간극을 좁혀줄 수 있을지 한번. 삼성전자가 이제 다음 자리가 59,000원인데 조금 한 번에 올라가기가 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조금 밑에보다는 아무래도 공간이 좀 넓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도 쉬어가야 될 수가 있는데 그때 다른 걸로 좀 커버를 해줄 수 있을 것인지 조금 지켜볼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용적으로는 트럼프 시진핑이 주말에 결국에는 통화를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먼저 손을 내밀지 않은 상태가 됐죠. 물론 오늘 장중에 시진핑 쪽 그러니까 중국 쪽 언론에서는 이제 대화의 의지를 좀 갖고 있다라는 뭐 그 매체가 그런 기사가 중국 매체를 통해서 좀
보여지기도 했는데 뭐 사실 찌라시성이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결국에는 뭐 통화가 연결이 안 된 거니까. 그래서 일단 주말 통화가 불발됐고 뭐 오늘까지 시간은 있으니까 좀 시장은 기다려보자 뭐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미중 상호 관세 부과로 미중 무역 전쟁이 점화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조금 이제 부담스럽게 출발을 했으나 아직은 시간이 다 끝나지 않았다. 마지막 하루 극적인 부분 타협에 대한 뭐 기대감도 같이 공존하면서 나스닥이 좀 반등해줬고 우리도 같이 좀 올라와줬고 중국장도 오늘 하루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간상 그쵸, 이제 시간상 조금 있으면은 마지막 관세 발효 전에 관세 부과 전에 타협할 마지막 시간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솔직히 타협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죠. 그것보다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이외의 또 다른 뭐 인도나 브라질이나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상호 관세 부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월 11일부터 12일까지 그 사이에 발표를 하기로 되어 있죠. 그 부분이 이제 시장이 더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오늘 본주 50만 주, 우선주 7만 주 신청했는데 2시 52분경에 매입을 완료했고요. 오늘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 연설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요 에너지원은 위클리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 개인 수급이 당연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이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절대 금액이 위아래 500억을 넘지 않았고 막판에만 이제 1,200억까지 이제 매도가 늘어나면서 여기 막판에 하방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사실 뭐 오전과 한 오후 한 2시 정도까지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장의 방향성과 일치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주요 에너지원으로 일단 넣어놨고 그 다음에 옵션이 되게 중요했죠. 선물은 뭐 큰 움직임이 없었고 큰 폭의 매수량이 나오지 않았고 그 다음에 2월몰 옵션이 중요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콜옵션이 뚝 떨어지는 개인들이 뚝 떨어지는 위치가 발생하죠. 여기서부터 시장이 오늘 쉽게 내려오지 않는 날이 된 겁니다. 개인의 콜옵션 매도가 20억대로 늘어나면서 여기 순간적으로 늘어나면서 오늘 조정이 나와도 제한적이구나가 이제 거의 뭐 암시했던 거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시장이 뒤에 탄탄했고 거기에 삼성전자가 후반부에 뒷받침이 됐다. 삼성전자 매물대 체크 이따가 해볼 거지만 정말 매물대가 중요하다라는 걸 이따가 보면 다시 한번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 때도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몇 번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좀 이따가 말씀을 더 드리고요.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인데 여기 10시 34분 기준과 11시 13분에 각각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이 이후에도 1시 45분에 짚어본 거, 2시에 짚어본 거 순서대로 있으니까 정리 좀 해볼게요. 10시 34분 기준에 코스피 200은 333.1이었고 11시 13분 기준 업데이트 해가지고 코스피 200은 333.7이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적어둔 겁니다. 그 시간대 개인은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개인은 그 시간대 아침부터 이제 풋옵션 우위에 양매수를 일찌감치 보여주면서 오늘 시장 아침에 저점 찍고 이제 적당히 반등세로 진행이 될 거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준 하루였고요. 이게 바뀌지 않았으니까 풋옵션 우위에 양매수가 자리를 잡으면서 자 보시면 금액적으로도 마지막까지 개인들이 19억이나 이제 풋옵션을 베팅을 한 상태였고 계약수도 3만 계약 대 9천 계약. 이거는 이제 종가 기준이지만 장중에도 콜과 풋의 차이는 1, 2만 계약, 2, 3만 계약씩 이렇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즉 계속 풋옵션 우위의 양매수가 지속되면서 오늘 시장은 천천히 우상향할 수 있었고 근데 공격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이 아니라 접으면서 콜도 있으니까 이렇게 접으면서 점점 더 올라가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천천히. 그러니까 오늘의 갭을 좀 이제 커버만 하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자, 위클리 옵션 싸움은 콜옵션 쪽에서 개인들은 이제 332.5를 메인으로 332.5를 포함해서 위로 매수를 해뒀고요. 335 위클리 콜옵션에 걸린 개인들의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습니다. 풋옵션은 332 메인으로 332.5 포함 아래로 매수했고요. 332.5와 339간 중심으로 개인 금액이 큰 편이었습니다. 결론은 얘가 다 녹았죠. 풋옵션 이거 다 0으로 바뀌면서 개인들이 이 구간에 베팅한 금액 다 녹았고요. 콜옵션 쪽은 나름대로 좀 살려주는
행사가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들이 손실을 보더라도 뭐 그래도 제한적이었어요. 손실을 봤지만 콜 쪽이 어느 정도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 싶고요. 기관 외국인은 가급적 개인들이 베팅한 이 돈을 다 먹기 위해서 그 돈을 다 먹으려 할 거고, 그러려면 어느 쪽으로 크게 확장시키기는 부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오전장에, 이건 오전장 체크였잖아요. 최대한 여기서 제한적으로 눌러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확장이 안 되니까 저항대에서 눌리고, 또 많이 못 내려가고 또 다시 끌어올리고, 이러면서 콜프 프리를 계속 다 녹이는 시간을 보냈죠. 시간을 더 끌어서 옵션의 시간 가치를 더 녹이는 게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점심시간까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나 11시 13분 현재 기준 전체적인 힘은 반등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려는 성질이 강하다라는 걸 또 체크를 했었죠. 일단 삼성전자가 54,000원 저항 싸움을 하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물론 그 저항을 한 2시 정도 넘어가서 돌파를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면은 아침에 53,000 매물대죠. 매물대 자리를 순간 이탈하자마자 54,000까지 한 번에 이동을 했고, 한참 동안 여기서 싸우다가 결국엔 2시 이후에 54,400을 돌파하면서 55,700 라인까지 한 단숨에 달렸죠. 어쨌든 이런 분위기는 이 돌파에 대한 의지를 좀 더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서, 여기서 튕겨서 여기 막혀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계속 거기서 싸움을 걸고 매수세를 계속 딛고 있었거든요. 돈을 계속 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걸 돌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위클리 옵션 수급을 보니까 개인들이 계속 풋옵션 우위에 양매수가 지속되고 있고, 또 아까 전에 여기 보셨던 것처럼 개인 콜 옵션 금액이 보시면 여기서 뚝 떨어지는 거, 이것까지 체크를 하신다면은, 이거 개인 콜 매도가 늘어났으니까 쉽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상승 쪽으로 조금 더 진행이 되면서 여기서 개인들의 손실을 유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선물은 뭐 그렇게 세진 않았는데 작게나마 외국인들이 좀 매수해둔 상태였죠. 그래서 그래도 조금 천천히라도 우상향 될 확률이 조금 더 높고, 반등을 만들면서 오늘 갭을 메꿔주고 또 유지하고 뭐 그런 성질이 조금 더 강한 그런 날이었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시 45분 기준에 이제 코스피 200은 334.2였고요. 이때 체크한 것은 이제 335에 대한 위클리 콜옵션 결제 싸움이 주요 관전 포인트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335 위클리 콜옵션에 대해서 매수는 이제 개인과 금융투자가 동시에 같이 매수를 하고 있었고, 외국인은 대규모 매도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결국에는 335 아래에서 끝나면서 외국인의 콜 매도가 전액 수익으로 이쪽 외국인 승리가 되면서 외국인들이 손실을 회피하는 그런 마감을 했고요. 2시 이후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하여 55,700 라인까지 빠른 상승을 시도하자 335 결제 게임이 본격화됐습니다. 요거는 여기서 보시면은 334.2니까 335와는 좀 거래가 있었죠. 근데 2시 이후에 삼성전자가 돌파가 나오면서 이때 335 게임이 본격화됐던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선물 매수 및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세는 따라오지 않았고, 오직 삼성전자와 옵션을 가지고 시장을 이동시킨 모습으로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의 상승 대비해가지고 시장이 많이 못 올라간 그런 하루였죠. 시간대별 위클리 옵션 만기 이동 추정 범위는 11시 40분에 한 번만 체크했는데 하단에 330만 닫고 뭐 나머지 위로는 좀 열어놨습니다. 실제로는 330에서 335로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제 기준에서 외국인들이 옵션 매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아니어서 조금 타이트하게 적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화해서 적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준대로 적용을 한다면 330만 하단만 좀 닫아놓고, 이게 무슨 말이냐, 시장이 80% 이상의 확률로 330 밑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코스피 200 기준으로요. 코스피 200 차트를 놓고 보면, 코스피 200 차트를 놓고 보면은 여기 330.65까지 내려갔죠. 요게 330 밑으로 장중에 더 내려갈 확률이 낮다 라는 것을 적어둔 겁니다. 왜? 여기다가 개인들의 옵션 매수와 기관들의 옵션 매도가 중첩되면서 그 자리를 보호할 만한 충분한 베팅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설정한 기준에 의해서 체크를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잠깐 메모해 둔 거니까 패스하고요. 예, 300 위클리 옵션 만기 결제 진행 과정은 1시 56분 기준과 2시 52분 그리고 동시효과 진입 때 순서대로 이제 체크를 하고 수급을 받는데요. 결국에는 코스피 200이 334.50으로 종료하면서 나머지는 다 이제 0으로 다 깨졌고 대체적으로 깨졌고 오늘 중요했던 거는 335 결제 싸움이었죠. 335 위클리 콜옵션은 결국에는 끝내 개인과 금융투자의 동반 매수가 실패하면서 외국인의 대량 매도 승리로 결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꽝으로 끝났고요. 335 위클리 풋옵션은 마지막에 개인 단독 매수였는데 0.16으로 진입해서 0.5로 결제했습니다만 이제 종가 대비 한 3배까지 올라왔습니다만 개인들의 평균 단가가 이거보다 더 높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개인들은 수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토탈 오늘 이번 주 위클리 옵션 결과를 추정해 보자면은 외국인은 1억 수익 본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들은 15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투자는 오늘 전체적으로 그래도 양매도 포지션을 잘 유지하면서 오늘 그래도 큰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에서 수익이 좀 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14억의 수익을 챙겨가면서 지난주에 57억 손실봤던 것을 일부 일부 커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차트 체크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8시 41분에 파생반에 올려드리는 그 지지와 저항 라인 중에 오늘 유의미했던 것은 1차 저항 라인이었죠. 오늘 1차 저항 331.8에서 332 정도에 해당된다고 일단은 장전에 올려드렸는데 오전에 일단은 저항을 받긴 했어요. 자 보시면 선물로 자 보시면 그 자리가 이제 요 자리였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자리였는데 물론 이제 거기까지 반등이 나온 다음에 저항을 받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추경 소식, 추경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순간적으로 들리면서 한번 오버슈팅이 한번 나왔었죠. 그리고 다시 차분하게 내려왔고 이 구간에서 오늘 저항 싸움을 했죠. 근데 돌파를 했죠. 결국에는 돌파하고 돌파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자리가 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지 역할을 해서 딛고 올라서면 그 방향으로 더 진행되는 성질을 오늘 또 시장에서 보여준 거죠. 보시면 저항이 돌파되면 일단 지지 역할을 한다라는 기본 원리. 자, 저항이 이렇게 돌파가 되면 일단은 지지 역할을 한다는 기본 원리. 반대로 지지가 반복 지지가 이탈이 되면 기본적으로 저항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렇게. 요거는 기본이에요. 물론 이거를 이제 넘나드는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트레이딩을 한다면 손절 라인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일봉으로 보면은 갭을 모두 한 번에 당일에 메꾸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사실 갭을 커버하고 이제 V턴을 조금 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일단은 생겼습니다. 근데 시장에 돌연 악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트럼프의 메시지가 어떻게 또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지금 계속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꺾일 수가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밤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이사항이 없다면은 기술적으로만 본다면은 조금 더 반등을 시도해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수급도 그렇고요. 현재 기준 2월 만기 옵션 포지션 점검 잠깐만 하고 갈게요. 외국 이제 월요일 끝났으니까 화수목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3일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이거 조금 바뀔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 기준으로 좀 체크를 해본다면 자 외국인의 2월물 옵션 베팅 포지션 현황은 현재 이렇습니다. 이걸 좀 크게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그림이죠? 자 외국인은 지금 하방 가까운 정말 현실 가능한 가까운 지점의 하방은 손실금을 키우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일단 외국인들은 하방에 대한 방어를 일단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 풋옵션을 매수해서 하방으로 간다? 풋옵션을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를 그래도 줄이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매수한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진짜 초대량 매수를 하지 않는다면은 어쨌든 여기에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까지가 양매도인 거죠. 가까운 지점에서 여기까지 양매도죠. 여기만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양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지점에서 만약에 더 움직이게 된다면, 그러니까 추가 상승을 보이게 된다면, 자 여기를 푸는 것이 조금 더 쉽겠죠. 합리적이겠죠. 콜 쪽으로 340을 넘어가야 된다면 외국인은 콜옵션을 빨리 사들여야 될 겁니다. 그리고 320 후반
27.5 정도, 28, 29, 328, 29 라인은 반드시 지금 지켜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코스피 200으로. 여유가 한 5, 6포인트 정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343.5에서 끝났으니까 현재 기준으로 뭐 한 5포인트 내지 한 6포인트 정도밖에 여유가 없어요. 올라갈 수 그래서 이거를 뒤로 하고 조금 더 올라가 주는 것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필요합니다. 아니면은 그냥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지금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이지 말고 머물러 있으면 자연스럽게 여기 안으로 들어오면서 수익 구간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죠. 근데 움직여야 될 것 같으면은 외국인은 상방을 좀 더 선호할 건데, 자 그렇게 되면은 3월물 선물이 방해가 되겠죠. 선물은 매도 포지션이잖아요. 1조 5천억 이상의 매도를 지금 갖고 있기 때문에 선물에서는 또 방해가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3월물이기 때문에 당장 급한 것은 2월 만기라고 본다면은 어쨌든 외국인들은 최선의 선택은 가만히 묶어두거나 굳이 움직일 것 같으면은 상방에 힘을 실어서 콜옵션을 사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콜옵션 36억을 샀죠. 지금 풋옵션 여기에 빠지는 건 풋을 정말 많이 사줘야 돼요. 100억 이상, 50억 100억은 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그게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누군가 하방으로 전개됐을 때 누군가 수익을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어차피 제로섬이잖아요. 여기서 외국인들이 하방에 손실 포지션을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으면 누군가는 수익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군가 봤더니 개인들이 지금 그 행동을 보태고 있죠. 자 개인은 외가 품매도가 많은 상태였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여긴 겁니다. 자 여기 구간인 거예요. 외가 품매도. 자 아주 많이 내려가면은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개인들의 손실은 엄청나게 커지게 됩니다. 그게 어디예요? 310 한 5포인트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이 구간을 건너뛰어야 돼요. 이 구간을 한참 이 구간을 건너뛰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내려가야지만 개인들의 손실을 이끌 수가 있는 게 됩니다. 폭락이 나오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개인들의 손실 구간으로 다들 노력을 할 텐데, 왜냐면 반대로 개인들의 손실이 외국인과 금융투자의 수익이 될 테니까 사실 안타깝긴 하지만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물론 제가 리뷰 영상 주말에 올려드린 것처럼 개인들이 반드시 옵션에서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3, 4, 5, 6, 7, 8 1년 중에 5개월이나 개인들의 수익으로 마감했다. 개인들은 수익으로 마감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8월물로 다 뺏어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확률적으로는 개인들이 손실을 볼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지금은 수익 중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궁금한 건데, 정말 큰 급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은 조금 더 끌어올리는 게 합리적이죠. 이쪽으로 가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가만히 있거나, 가만히 있으면 개인들의 수익으로 마감하겠죠. 그 개인들의 수익금을 좀 뺏으려면은 조금 더 반등을 하겠죠. 이런 구간 정도로. 그럼 외국인들이 콜을 사겠죠. 그렇죠? 그렇게 대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나머지는 누가 하고 있어요? 금융투자가 하고 있죠. 금융투자는 양매수를 계속 끝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가 양매수기 때문에 금융투자도 많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유리하고 많이 올라갈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면 금융투자는 상승을 노려도 되고 하방을 노려도 돼요. 그래서 움직이는 대로 힘을 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들의 수익을 따돌리느냐 아니면 아예 그냥 저기 큰 하락을 주느냐, 적당히 마무리되면서 반등으로 끝나느냐. 남은 시간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큰 악재가 터지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그냥 부드럽게 끝날 것 같긴 해요. 근데 일정상 이번에 일정에 뭐 있어요? 파월 청문회, 상원 하원 청문회 있고, 트럼프가 지금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상호 관세 부과를 어떤 국가에 어떻게 진행할지 지금 11월 11일, 12일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미국 CPI, PPI 발표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옵션 만기가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돌발 변수가 나타날 수 있음을 유의를 하면서 봐야 됩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 다른 걸 다 배제하고 시장에 악재가 없을 거다라는 전제하에 시장은 여기까지 조금 올라와 주는 게 합리적이긴 합니다. 아니면 지키면 개인들 수익 약간 주고 올라가면 개인들 수익 뺏고 외국인 대응할 거고, 그렇죠? 여기까지 올라와 주는 것이 합리적으로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긴 하나, 변수가 돌발 변수가 나타나면 장대 음봉으로도 개인들의 수익을 뺏어낼 수 있고 손실로 외가 품매도가 갑자기 발동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2월 만기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면 3월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차피 3월물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누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진행해도 힘을 쓸 수가 있겠죠. 자, 총평 및 종가 체크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발표를 두려워하며
오늘 하락 출발했지만 오늘 장은 개인 월물 콜옵션 매도, 개인 위클리 풋옵션 우위의 양매수, 삼성전자의 저점 매물대 돌파에 힘입어서 반등 양봉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관세 부과에 대한 부담, 즉 무역 전쟁 이슈는 단기적으로 급락했다가 올라오는 이슈라기보다는 1년 이상 길게 끌고 시장의 상승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재료입니다. 2018년에는 1월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가 발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장을 압박해왔고, 그 절정은 무역전쟁이 시작된 지 한참 후인 2008년 10월 장세였습니다. 그때 차트를 잠깐 코스피로 놓고 보면요, 이때였죠. 자, 여기 무역전쟁부터 코로나 시기까지 2년 2개월 하락하는 동안에 무역전쟁, 트럼프 1.0 때 무역전쟁이 있었던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입니다.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당장 뭐 관세에 대해서 특별하게 시장은 반응하지 않는데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너무 짧아요, 기간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아직 대상화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4월 이후에 4월부터 우리 거 발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 호흡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게 짧게 볼 만한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장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2.10으로 11일 연속 백어데이션 마감에 올해 들어 20번째 백어데이션 마감을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베이시스 숫자가 좀 커진 것은, 백어데이션 숫자가 좀 커진 것은 또 위클리 옵션 만기 효과로 오늘 끝까지 좀 끌어올렸던 효과가 있는 거고, 마지막에 선물이 분봉 급락했던 게 이유가 되겠죠. 내일은 조금 약간 이게 진정될 겁니다. 향후 추가 하락을 보일 확률이 높아진 거죠. 그러나 C차를 크게 보일 수 있는 백어데이션이라는 거. 시장 분위기가 바뀌면서 저평가된 선물을 사들이려는 자금이 커지면서 시장은 콘텐고로 바뀌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던 적이 과거에 여러 번 있었다라고 제가 지난주 리뷰 영상 주말에 지난번 어제 거 말고요, 그 한 주 전 거에 제가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 미래에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보는 에너지가 더 우세한 것이기에 정돈될 때까지는 반등장을 제외한 강한 상승 관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트럼프는 다수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을 2월 11일에서 12일에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죠. 일본, 인도, 브라질, 홍콩, 유럽 등 해당 국가들은 관세 타협에 대한 숙제가 주어지는 한 주가 될 겁니다. 이번 주 2월 11일에서 12일에는 파월 의장 청문회가 있고요. 2월 12일에서 13일에는 미국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변동성 요인이 강한 한 주가 될 거라고 봅니다. 미국 CPI 예상치는 연간 2.9%인데 예상치 2.9%, 근원 CPI는 연간 3.2%였는데 3.1%로, 월간 0.4%였는데 0.3%로, 근원 CPI는 0.2%였는데 0.3%로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물 55,600원, 선물 55,400원 마감했고요.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삼성전자 주요 매물대 체크 59,000, 55,700, 54,000에서 4,400, 53,000, 51,800, 5만인데, 자, 오늘 장 초반은 53,000원 지지를 받았죠. 삼성전자 차트를 놓고 보면은 오늘 장 초반에는, 자, 보시면 여기 53,000원 지지를 받았죠. 52,900까지 찍고 터닝을 했죠. 지지받고 터닝한 거죠. 지지 이탈되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지키면 54,000대 싸움으로 가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보다 더 넘어갔죠. 일단은 지켰다가 54,000 싸움대 가가지고 이렇게 횡보를 했죠. 한동안. 그래서 9시 29분에 52,900원, 9시 48분에 54,000원, 그 다음에 2시 16분까지 이제 횡보를 하면서 54,400에 가장 싸움이 치열한 그 한 자리를 뽑는다면은 54,4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가장 거래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돌파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55,700 다음 자리까지 자석처럼 수직 상승 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주식 선물하신 경우도 있고, 주식 자체를 공략하시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삼성전자 두껍게 매매하시는 이제 큰 거래를 하시는 분들, 큰 자금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죠. 어쨌든 이제 매물대는 이제 활용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계속 거기를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매물대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제가 몇 달 동안 지금 바뀌지 않고 이 숫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여기서 계속 거래가 더 많이 하기 때문에 바뀔래야 바뀔 수가 없는 겁니다. 매물대가 안 그래도 그 사이에는 가볍고 여기가 이제 묵직한데, 여기 오면은 또 거래가 또 이거 지금처럼 많아지니까 당연히 여기서 매물대가 또 쌓이고 여기 지지 기반이 또 형성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또 떨어지면 여기 지지 기반이 또 형성되는 거죠. 거래가 더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주요 자리는 계속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82만 주 매수했고요. 모건스탠리와 JP모건 서울이 좀 오늘 많이 매수를 해줬고, 자사주는 본주 50만 주, 우선주 7만 주 당일 신청했던 거 2시 52분경에 매입을 완료했고요. 자사주 3조 원 공시했던 3조 원에 대해서 취득기간 종료일인 25년 2월 17일 이제 일주일 앞두고 현재 본주 기준 약 97% 정도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거의 다 끝났네요. 자, 외국인 수급은 오늘 선물 184억 매수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고요. 누적 매도 포지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기손실금을 덮어내는 손익분기는 전일과 동일하게 약 325포인트 이하로 추정되고, 이거는 코스피 200 기준입니다. 콜옵션 36억 매수가 나왔고요. 풋옵션 7억 매수로 기존 양매도 포지션을 유지는 하되 조금 축소를 시켰죠. 만기 앞두고 부지런히 축소 마무리 중이고요. 현재 포지션상 반등세에 무게감이 더 실리면서 막판에 굳이 변동을 주게 된다면 상승 쪽으로 움직이며 콜옵션을 풀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낮은 확률로 프리가 크게 깎인 풋옵션을 막판에 대량 매수하며 하방 전개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 시장에 악재가 동반이 되어야 하며 개인들에게 필연적으로 옵션 수익을 순간적으로는 늘려줘야 합니다. 이제 그거를 넘어가는 형태가 아까 전에 넘어가는 형태가 폭락이 나오는 경우예요. 그러면 개인들이 풋옵션 외가 매도가 이제 손실로 크게 바뀌게 되겠죠. 그러려면은 315포인트 이하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한 20포인트 차이가 나서 사실 뭐 실현 가능하기는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8월 5일 장도 우리가 봤잖아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일어나지만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거기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작게라도 열어두면서 혹시나 그런 형태가 되는 것 같으면은 긴장을 하고 대비를 하고 대응을 해야겠죠. 이제 그렇게 지금 보는 관점으로. 근데 웬만한 악재에 대해서는 20포인트 남은 3일 동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끝날 가능성 보면서, 평범하게 끝나더라도 흔들면서 일정이 가진 무게감이 크기 때문에 위아래로 막 좀 진폭을 좀 크게 주면서 움직일 가능성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오늘 1276억 매도했고요. 작년 고점을 찍고 터닝했던 24년 7월 12일부터 매도 누적 13조 5749억 원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달러 선물 외국인이 7,527억 오늘 대량 매도가 나왔는데요. 만기를 일주일 앞두고 막판 조정에 단기 베팅 또는 일부 매도 포지션의 롤오버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규장 종가 기준은 조금 눌려서 1451점, 장중 대비 좀 눌려서 1451.4원으로 종료했고요. 그러나 아직 1410원과 1440원 위에서 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기 상승 추세는 유지하고 있는데, 과거 위기 상황 및 환율 급등 시에 적중률이 아주 높았던 노무라 증권은 작년에는 우리나라 환율이 1,500원대에 진입할 가능성에 대해서 제시했고 1월까지만 해도 올해 3분기 정도에 1,500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조금 딜레이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제 며칠 전에 엊그제 주말 사이에 미중 무역 갈등, 한미 FTA 종료 가능성, 4월 이후 반도체 관세 부과 위험, 한국 경기 둔화 및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이제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런 것들이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언급하면서 3분기라고 봤지만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빠르면 2분기에도 1,500원대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점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반면 환율 안정을 위한 당국의 조치를 이유로 골드만삭스는 원화 약세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을 또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무라와 골드만삭스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조금 가지고 있다는 거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변동성 지수는 오늘 3.42% 상승한 19.95로 마감을 했고요. 지지라인 확보 후에 언제든지 15에서 30% 급등하면서 시장이 급락 나올 수 있고 25에서 30포인트까지 확대되면서 이거 정도 올라가면 거의 폭락이거든요. 한 차례 충격을 좀 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이제 전제하에 봐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변동성 지수가 차분히 여기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스멀 내려오기 시작할 때까지는 아직은 불안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의 강도를 조금 조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하시는 분들 특히 파생은 어쨌든 양쪽 매매가 가능하니까요. 자,
신규로 구독하신 분들은 구독자 텔레그램 방과 구독자 전용 네이버 카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그래서 유튜브 댓글 내용 보시고 신청하셔서 같이 합류하셔가지고 텔레그램도 들어오시고 네이버 카페도 가입하시고 하셔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페는 검색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 댓글에 있는 안내 양식 보시고 구독 인증하시고 신청하셔서 입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